다음 중 가장 털고 싶은 것은? 털어도 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고르실 건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급 억으로 죄송합니다. 오늘의 어원사전은 금융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금융거래를 할 때 은행을 이용하잖아요.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금융은 돈의 융통을 말하고 은행은 돈의 움직임을 말하죠. 그러니까 돈의 와리가리가 곧 금융이고 금융거래의 장이 은행인 셈인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같은 돈을 뜻하는 말을 붙이면서 금행이 아니라 은행이 된 것일까요? 금융업과 상업은 당연히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과거 금융업이 없고 상업이 부흥하던 시절에 거래라 함은 무조건 현금빵이었습니다. 중국 명청 시기에는 세금을 은으로 물리는 세금제도인 일조편법과 지정은제가 시행되었는데 상거래에서 쓰는 현금도 은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길드라고 하는 당시 상인들의 조합을 항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은을 다루는 금융업의 주체가 되면서 은항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튼 중국에서 생겨난 말인데 왜 우리까지 은행이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요? 아픈 역사이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일본을 통해 근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요. 1878년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 은행인 일본 제1은행의 부산 지점에서 은행이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왜 은행이라고 썼을까요? 일본은 중국이 아닌 유럽의 영향으로 뱅크라는 것을 들여오지만 금행이라고 발음하려다가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은행으로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설이 있습니다.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은행을 영어로 뱅크라 부르게 된 유래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탈리아 방코에서 유래되었는데 의미는 벤치와 같은 긴 의자 또는 책상을 뜻합니다. 15세기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무역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시절 중국에서도 그랬듯 유럽도 거래는 현금빵이었고 게다가 무역까지 활발했다면 환전까지 필요한 상황이었겠지요.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데 여튼 이때 환전상들이 긴 의자인지 책상인지 이 방코를 놓고 여기에서 환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 환전상들 또는 이 거래 테이블을 방코라고 부르다가 이 말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뱅크가 된 것이지요. 참고로 지금처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환전, 대출 등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 방코들이 더 이상 금융업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생기기 마련이었을 텐데요. 이때 이 의자 부숴버리면서 나 더 이상 못해먹겠다를 온몸으로 표현했는데 이 행위가 파산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선 파산이라고 하면 금융업의 대기업이 파산하겠어요? 영끌했던 개인들이 파산하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어원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입니다. 모기 가지고 말장난을 치려다가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시킬 수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말은 13세기 프랑스의 모르가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라틴어로 죽으를 뜻하는 모르투스와 계약, 맹세, 저당을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 가지가 합쳐진 말로 이 가지는 결투시 상대방 앞에 던지며 결투 신청을 표시하는 장갑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죽음의 서약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 시절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귀족들 뿐이었는데 이들은 개인의 사치를 위해 땅을 담보로 제후들에게 돈을 빌리곤 했었죠. 그런데 당시 이율이 무려 10에서 15%였다고 하는데 무튼 채무금을 다 갚으면 계약은 끝나고 못 갚으면 담보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니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죽음의 서약이라고 했다고 하니 이만큼 주택담보대출이 무서운 겁니다. 다시 돌아가 금융의 영어 표현인 파이낸스의 어원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프랑스어 피너는 종결, 합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어로 벌금, 세금을 의미하는 피니스가 어원이지요. 파이낸스는 끝을 의미하는 피네,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형 어미 엔스가 결합되어 종결 상태를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과거 평민들 기준으로 금융거래라는 것이 돈 좀 빌렸다가 갚고 세금 꼬박꼬박 내야 하고 이런 상태였으니 참 별 볼 일 없는 파이낸스였네요. 딱딱한 얘기로 마무리하기가 좀 그래서 부드러운 마무리를 위해 피낭시에 하나 준비했습니다. 1890년 파리 증권거래소 근처에서 라스네라는 셰프가 금융업자들이 손에 묻지 않고 깔끔하게 먹을 만한 디저트를 만들었는데 이들에게 어울리게 모양까지 금괴처럼 만들면서 이름을 르 피낭시에라고 붙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안 사 먹으면 쪼저울 것처럼 가스라이팅하는 건 반칙 아닌가요?
이상으로 이번 금융과 관련한 잡서를 털어본 저는 유래 아저씨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말의 어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